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나스닥 시장이 2%대의 큰 폭의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빅테크 주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 있어서의 훈풍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1.29%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 시장도 뭐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저항 자리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일단 이 자리대, 전고점 자리대와 하락 추세대의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주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보다도 일단 일정한 구간들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저항자리대를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원고점 자리대로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 추세 대의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국 시장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발표 소식과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으나, 얼추 다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 주는지의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수급적으로 11월 달 들어서서는 뭐 어느 정도는 매수를 좀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 쪽에서 그나마 11월 달 들어서는 현물을 좀 매수를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11월 달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여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 구간이에요. 어닝 시즌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바지에 대한 부분들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과 테마적인 그런 흐름들로 난 종목장이 좀 흐름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렸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찌됐든 낙폭과대로 좀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려면 2차 전지 쪽 섹터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시장의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낙폭과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전력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수 뭐 이런 쪽으로 좀 갈림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로봇주들도 조금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실적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좀 변동성이 종목별로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락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10조 원을 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HBM의 생산량을 2.5배 증가시키겠다라는 증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HBM 쪽 같은 경우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바지 뭐 다른 쪽 섹터들 뭐 2차 전지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전력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쪽도 난 선별적으로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로 갈수록 일단 반등에 대한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24년도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EPS 증가치 그 기업의 실적이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박스권으로 일단은 놓고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대차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종목군들,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로 보게 되면 21선, 지수도 이제 21선을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2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가급적이면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로 좀 보게 되면 만약에 크게 더 밀리게 된다라면 요 자리대 갭을 한번 메꿀 수는 있을 거예요. 21선을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자리대가 2393포인트였었어요. 2400포인트를 지키려고는 무던히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 자리대를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랫단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날 매수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좀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매도보다는 보유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하를 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을 좀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 시간의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이다라고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 종목군들 중에서 급락이 좀 나와주는 실적이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 좋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내년도에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전력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전력 쪽하고 방산 그리고 조선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은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선별적으로는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어닝 시즌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실적이 나름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이렇게 주춤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 뭐 이런 쪽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있어서의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종목군들 좀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전기차 쪽, 자회사의 전기차 쪽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견조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분할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시장은 반등이 좀 더 나올 겁니다. 반등이 좀 더 나올 것이고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자리대 지수는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다시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까? 혹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힘들 내시고요.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주 후반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죠. 17일이죠.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셧다운 이 이슈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으로 좀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일단 이거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국채 시장은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요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주 초반에서부터 주 중반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셧다운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현금을 만들었다가 재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 매일 올려드리니까 영상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